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 좋은 움직임이 아닌 상황에서 어쨌든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요 지점에 대한 이 하락 상승을 해주지 못하고 하락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얘가 여기까지 올려준 다음에 이게 뭐 이러한 조정이 온다라고 보시면 좀 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37,300 이런 데도 있는데, 뭐 조금 더 우리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면 여전히 여기 뭐 37,000 초반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여기서 이게 깨진다고 하면 그러면 좀 더 많은 하락이 올 수가 있단 말이죠. 36,500까지 또 이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좀 열어놓고 있는 상태가 좋고, 근데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이게 일봉에서도 여기 7일선을 지키고 있고 계속, 그쵸?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계속 지키면서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이제 여기서 횡보를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왜냐면은 이 도미넌스도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를 뚫은 다음에 여기에 대한 리테스트를 할 가능성은 좀 있지만, 리테스트를 한다고 해봤자 리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비트코인 중심의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눌림이 오는 과정에서 알트들이 단기간에 좀 숨통을 트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을 좀 중심으로 해서 들고 있는 게 좋아 보이긴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어쨌든 얘가 단기간에 이런 그 음봉들이 나와주면서 업비트의 알트들도 생각보다 보면은 이 오른 애들보다 떨어진 애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단기간의 눌림목과 조정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알트들이 이러면서 이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 좀 지표를 쉬어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데, 보시면 이 헤데라 같은 경우도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뜨고 있단 말이에요. 하락 다이버전스가. 그러면서 여기서 좀 더 떨어지면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알트들이 좀 큰 관점에서는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 비중을 갖고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트코인을 이제 이 아래 부분까지 17,300 이 부분 정도까지부터 뭐 16,500 이라든지 뭐 16,200이라든지 이 가격대에서 일단은 분할 매수를 좀 해보고, 여기가 깨지면 그러면 요 밑에까지 빠르게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35,000대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서 3만 달러대까지 떨어진다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엔딩 다이고날이라고 그래서 상승세기형 패턴에 하락을 하는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차트 패턴 상으로는 굉장히 맞는 말인데, 근데 보통 상승장에서 이러한 각도로 해서 올라갔을 때 보통 도미넌스가 급등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근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애들이 온 다음부터는 이걸 이제 좀 끄고 얘기를 해보면 잘 보일 것 같은데, 움직임들이 쉽게 가는 법이 없습니다. 보시면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오래, 조정을 주는 것도 굉장히 오래 줬지만 이 매물대를 깨는 건 한 번에 깨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조정을 크게 줬지만 크고 길게 줬지만 깨는 거는 또 한순간에 깼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할 방법은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되, 이 매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천천히 매수를 하면서 이 상황마다 대응할 수 있도록 현금 비중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에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의 너무 뚜렷한 목적은 이 비트를 매집하려는 움직임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이더리움 정도, 이런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얘네가 이제 그나마 방어력이 좋을 겁니다. 비트코인이 뭐 만약에 1%다 떨어진다 그러면 알트코인들이 뭐 2% 혹은 3% 뭐 4% 혹은 그 이상으로 떨어진 애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또 해칭이 되면서, 손실에 대한 해칭이 되면서 그 다음에 또 뭐다? 갑작스럽게 이런 올리는 상황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놓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메이저 알트가 온다든지 뭐 아니면 자발트가 온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 우리가 조그마한 비중을 통해서 이들의 이제 트렌드마다 우리가 맞춰서 단기적으로 단타를 하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보면 달러 인덱스가 이제 주요 지지선을 다 하락을 한 상태라서 보통 이거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지를 주봉상에서 좀 받아야 될 구간은 좀 받긴 해줘서 일봉은 다 깼는데 주봉 단위로 얘가 반등이 나오고 떨어지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큰 추세는 하락을 가는 게 맞는데 중간중간에 반등이 오거나 할 때,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충격을 좀 받으면서 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나. 그냥 자연스러운 눌림목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위험 자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떨어진다고 했을 때 2024년 때까지는 좀 전체적으로는 우하향하는 그림이지 않을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보다 위험 자산에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코인을 무서워할 때는 아니다. 그런데 소나기는 좀 피해볼 때는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재료를 또 보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장이 진행 중일 때 그때 이걸 보면 와 이러면서 블랙록 들어온다. 기대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같은 내용을 지금 보면요, 그냥 이제 뻔한 소리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해서 언제 되는지 뭐 하는지 지금 어차피 당장 내 떨어지고 내 잔고가 뭐 까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라고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럴 때 재료를 내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정말 핵심은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가 이 SEC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현물의 ETF 신청서를 수정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수정했다라고 하는 건 ETF가 승인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12월 달에 승인된다 이건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들이 ETF를 승인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ETF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코인 자산이 오르는 상태에서 너도 나도 이제 관심을 가질 때 ETF가 들어오면 이건 오히려 고점의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처럼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ETF라는 재료가 터지면,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말아 올렸을 때처럼 보시면 요때 있죠. 요때도 보면은 이제 다 말아 올릴 때 재료를 통해서 말아 올렸는데 여기 이렇게 빠지다가 재료로 말아 올렸고, 요때도 마찬가지, 이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료가 발표될 때 과연 얘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가, 그 전에 뭐 떨어지거나 횡보하고 있는 상태냐 아니면 엄청나게 오르고 있었던 상태냐, 이거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때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피날레 빔을 먹고 매도를 쳐야 될 상황일 수도 있고, 반대의 상황이면 이거는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이제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질문에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판단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악행과 사기, 조작, 자금 세탁이 마련하다 이런데, 사실 이거는 뒤에서는 다 뭘 하고 있다? ETF 승인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일일비하지 마셔라 라는 거고, 보시면 이제 FTX 보유 물량이 조금씩 이제 커진다. 그러니까 FTX가 뭐 그레이스케일이나 이런 곳에 대한 자산을 매각하면 시장에 일시적인 덤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사실 이거를 덤핑한다는 건 누군가가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이제 추후에 손바뀜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사실 우리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개미를 털 수가 있어요. 이걸 겁먹는 사람들이 나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신탁 업데이트를 마침 2018년 이후 변경을 하는데, 얘가 이제 뭐 때문에 하냐면 현물 ETF 상장을 위한 구조 최적화 작업, 이게 이제 블랙록이랑 똑같죠. 블랙록이 이제 수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미국의 기관들이 다 비슷한 시점에 이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가? 그거는 ETF가 동시에 승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SEC가 주면서 이런 식으로 해야 우리가 승인할 수 있게끔 자꾸 유도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보다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뭐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낸스의 유죄 인정을 하는 건 코인베이스의 기회이자 도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결국 미국 주도의 세판, 이거를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결국 미국이다. 미국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렇다는 건 결국은 미국의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버블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이 그 하이먼 민스키에 나오는 이 기관의 진입이 나오면서 1차 하락 구간 이후에 이 상승하는 그 시작점이 사실 하락하는 과정이나 조정하는 과정에서 터지는 ETF 승인이 될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이거 이후에 엄청난 버블이 낄 것이
분명하다. 다만 그 전에 이미 기대감으로 너무 많은 버블이 꼈을 경우에는 ETF의 승인이 오히려 피날레 고점을 장식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달에 특히 게임파이에 대한 투자 유치액이 1억 달러를 돌파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전월 대비 61%가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혁신이 일어날 분야가 이 게임 분야가 될 수도 있다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메타버스처럼 갑자기 게임이라는 곳에서 이 혁신이 일어나가지고 이 메타가 불고 거기서 이제 자금이 유입이 되고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게임 관련된 코인이 뭐가 있지? 어떤 게 좋지? 이런 것들 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거죠. RWA. 웹3 재단이 센트리퓨지를 통해서 RWA 부분에 1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시범적으로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정말로 시장의 잠재력이 큰 게 이 RWA는 블랙록도 강조한 부분이고, 그리고 뭐 BIS나 여러 가지 이제 국제 단체들도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실물 자산이 토큰화로 바뀔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결국은 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영어로 얘기하면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에 대한 아젠다, 핵심 어젠다를 하려면 이 RWA라는 것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RWA라는 것들이 나오면 STO랑은 또 다른 말인데요.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요즘은 RWA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 발표해놓고 집중 딱 해서 유망한 메타로 여러분들이 선점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가 생각보다 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의중에 따라 달린 건데, 이제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거래소 FTX처럼 무너지진 않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바이낸스로 돈을 넣는다거나 해도 문제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건강하기 때문에 안 건강할 때까지 미국이 더 두드려 팰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업비트로도 좀 보내놓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생각보다 바이낸스가 건강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금리 인하 기대 때문에 만물 랠리를 한다 그러는데, 뭐 금, 채권, 비트코인, 뭐 게임스탑까지, 뭐 주식까지 급등하기 때문에 뭐 만물 랠리다. 그러니까 이게 통화 가치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돌아온 뽀모를 가미한 만물 랠리,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기성 자산과 방어적 자산 모두가 강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사실 이게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동결에 있어서의 그 움직임이거든요. 금리 동결 기간. 그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실제로 동결에서 인하를 기대해서 오르는 움직임이 금리 인하가 막상 딱 처음 시작하면 오히려 경기 침체를 선반영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얘가 언제 인하를 하는지, 어느 시점에 인하를 하는지를 대충 보고, 인하를 했을 때 오히려 우리는 그때는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강세장에 대한 내러티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가면 아마 진짜 한 30만, 40만 달러까지 올린다라는 얘기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근데 어쨌든 신고점을 찍고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이게 저는 이 정도까지를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2만 달러 혹은 9만 혹은 17만 정도까지 비트코인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렇게 오르면 예전에 영상부터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땡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게 저는 조금 헷갈려요. 왜냐면 이렇게 망치를 맞으면서 떨어지면, 그러니까 땡큐긴 해요. 어쨌든 알트장 오는 게 우리가 다 좋으니까. 근데 이게 조금 올라가는 그 움직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보다 도미넌스가 보통 이런 추세선을 그어놓으면요, 보통 이걸 깨요, 얘가 항상. 근데 어쨌든 여기도 이렇게 추세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이걸 살짝 깬 다음에 떨어지면은 60%대까지 오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보통 비트코인이 초반에 상승장 초입 때 비트코인 중심의 상승이 좀 일어났는데, 근데 그게 생각보다 없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오게 되면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이게 이쪽으로 대비를 하다가 알트코인이 확실하게 추세가 꺾였다,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쪽으로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여지면 그때 다시 비트코인을 알트로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결론을 봤을 때는 얘가 이 중간에 눌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눌림에서, 그렇죠, 이 7일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큰 틀로 봤을 때는 횡보일 가능성이 높고 중간중간마다 흔들기에 여러분들 너무 흔들리지 마셔라. 다만 혹시 모르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지키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물량을 뺏긴다면 이것은 미국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